여러분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대군한연합회 제51회 봄꽃 전시회에 출품을 했던 한국자생출란 품종 황하소심, 명명된 이름은 관음입니다. 한 4화분 정도 관음을 한 촉으로 시작해서 재배하여 그 촉수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와중에 제일 건강한 한 화분에서 올해 꽃대를 2경을 올렸는데 탈부착 시기를 달리하여 가장 적정한 그 색상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실험 아닌 실험을 제가 그 화통 탈부착으로 해봤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그 화색이 다르지요. 왼쪽에 그 진황색으로 후발로 색이 들어와 있는 설판이 대포설처럼 되어 있는 그 꽃대의 화통은 제가 조금 늦게 벗겼고요. 오른쪽 그 화경의 꽃은 조금 제가 일찍 벗겼습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이 온도와 빛과 통풍에 관련하고 특별히 색화의 발현은 온도가 중요한데 다르기 때문에 저의 환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상기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직전에 올려드린 홍화 대홍보에서도 설명해서 제가 저의 환경에 맞는 그 발현 색상을 제가 알고 재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거를 이제 정리하여 올린 것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보시면 똑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색상 발현이 그만큼 햇빛과 통풍과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구마나 황하나 홍하는 그 품성에 따라 그 색조에 따라서 그 빛을 얼마나 빨리 주느냐 늦게 주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홍화와 황화의 탈부착 빛을 주는 그 시기 이 색상을 화색을 얼마나 가장 잘 발현시키느냐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본 결과 홍화는 조금 일찍 벗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그 청색이 강하고 그 잎 끝으로만 색상이 보일 때 봉오리가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통을 벗기고 수태로 키워야 되는 게 맞고요. 주금화나 황화는 조금 늦게 벗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에서는 5도씨 정도의 그 상태에서 꽃대를 올리다가 출품 약 20일경에 집으로 이동을 시키고 역시 약간의 그 빛이 들어오는 어두운 곳에서 약 5도 정도의 환경에서 계속 물을 주면서 재배를 하였고요. 꽃대를 잘 신장시키는 과정에서 약 한 10일에서 15일 정도의 전시 출품 날짜를 맞추고 온도를 더 그 높여줘서 색상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집 안쪽으로 별채에서 안쪽으로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그 제가 이 꽃대를 신장시키고 발색을 시키기 위해서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꽃이 올라오고 색이 발현되었을 때 제가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 전시 화분에 옮겨 수태로 가만 옮겨 심고 물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수태만 물에 적셔서 그 뿌리를 감싸고 전시 화분에 담아서 이제 호일로 감아놓고 기다리다가 출품을 했습니다. 일찍 벗기고 늦게 벗긴 차이가 지금 두 화경의 꽃을 보면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일 경우에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의 그 상간에 화통을 벗기고 수태로 키우면서 꽃대를 올리고 개화를 시킵니다. 그 날짜, 출품 날짜를 맞춰야지만이 이 꽃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판도 많이 접히지 않고 화색이 좋은 상태에서 출품이 됩니다. 너무 일찍 그 온도를 들여서 화색이 나왔지만은 전시회를 기다리는 중에 꽃색이라든지 꽃 모양이라든지 포의 상태가 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을 온도와 빛 그리고 탈부착을 통해서 화통의 탈부착을 통해서 정확한 화색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꽃대 신장을 잎과의 조화를 맞추어서 출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서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에 진성 황화로 관음이 아주 후발로서 색이 잘 들어왔습니다. 서서히 색상이 들어오면서 색상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후발 색화의 특징입니다. 화형은 좀 떨어지지만 평견 피기의 수준에서 꽃잎이 약간 아래로 처지는 즉 권잎 정도의 틀어짐의 현상이 조금 보이는 것이 이 관음의 특징입니다. 비견 피기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아래쪽으로 꽃잎이 부판이 틀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설판이 뒤로 말리고 안 말리고는 꽃대를 얼마나 빨리 늦게 이렇게 개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지금 그 설판이 앞으로 대포설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피인 지가 시간이 흐르면 뒤로 말립니다. 대포설은 아닙니다. 관음이 여의설도 아닙니다. 뒤로 말리지요. 그러나 포이나 그 다음에 꽃잎이나 설판이 잡색이 없는 순소심입니다. 순소심이면서 색화이기 때문에 이예품이 됩니다. 이예품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제 화형이 두화가 되거나 원판이 되면 더 이상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상당한 희소성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색이 진하고 호발이면서 소심이기 때문에 이 관음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원판이나 두화로 이렇게 화형이 갖춰졌다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희소성이 높은 품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을 지닌 소심의 황화가 많지 않다는 것에서 명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자생출란이 모두 자연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재배 과정에서 화색의 시기 조절을 잘 하였을 때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에는 그 재배자의 그 기술이나 노하우로 인해서 작품성이 뛰어나게 되는데 그때 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태와 옆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축의 대주로 키우면서 꽃대를 3방 정도, 3경 정도 높이 올려서 화색을 잘 맞추어서 출품을 한다면 언제든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예품으로서의 황화의 그 색조가 진하고 그리고 소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출품하는 날 이제 주로 금요일 날 그 심사를 하게 되고 시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를 맞추어서 설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포솔로 이렇게 그 갖출 수 있도록 맞춘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장점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충분히 갖춰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황화소심 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